수상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JTB는 오랜만에 또 수상하신 것 같아서 더 반갑고요. 그다음에 JTBC는 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하면 JTBC 할 정도로 계속 또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셔서 굉장히 또 대단하다고 하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오늘이 지금 하루 부분 파업하시는 날 아닌가요? 예, 그래서 아마 사장 선임 지금 오늘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파업 중인데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달의 방송기자상 자세한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장께서 해주실 텐데, 이거 하나 제가 그냥 안내 및 공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사실 이달의 기자상을 매달 이렇게 시상을 하고 여러분들은 상을 타시고 또 수상 후기를 또 적어 주시면 방송기자에도 저희가 올리고 연말에 또 이렇게 모아서 연감도 내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거 좀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상을 타고 회사에 그냥 수상했다 단신 나가고 하는데 개인들에게 영광이긴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다 우리의 기록이고 또 훌륭한 취재의 어떤 전범으로서 그 취재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취재 과정에 이르는 기자들의 중간 과정,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취재를 하게 될 결심을 했고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고 또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나, 이러한 뉴스의 어떤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적서를 쓰신 거나 수상 후기를 하신 걸 보면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흘려버리기 아깝다, 이런 판단을 여기 계시는 우리 전범수 박 회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다른 심사위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흘려버리기 아깝고 이것을 좀 공식화하고 좀 학계에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들도 이제 심사에 참여하시는데 이렇게 뉴스 결과로만 보다가 이제 공적서나 이런 후기를 보면서 많은 또 영감과 자극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계속 연구에 대한 추가 아이디어도 생기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자 한 30년 했지만 후배 기자들 또 타사 기자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두기는 아깝고 언론계의 길이 회자되면서 또 학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11월 9일에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세션, 특별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그래서 주목할 만한 방송 저널리즘, 그래서 방송학회하고 저희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 선정한 작품을 이제 이번에 처음인데 중앙에서 하나, 지역에서 하나 이렇게 정해서 이제 사례 연구라고 할까요? 그 기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9일 1시 30분에부터 3시까지 중앙대에서 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꼭 방송 그 해에 대상을 받을 작품이라든가 꼭 이달의 방송기자상에서 무슨 최우수상을 받았다거나 이게 기준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시대의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알릴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매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매달 쌓아오신 이런 취재의 결과가 축적돼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기획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발전시켜서 해마다 정례화할 생각인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또 퇴임을 하시는 우리 한국방송학회장 전범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 사고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10분 늦었잖아요. 원래 사고 안 나게끔 제가 저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걸 막아주시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고 되게 동지애를 느끼기도 하고, 네, 아무튼 1년 정도 제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랑. 이제 사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뉴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되게 가치 있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성호 회장님이랑 되게 사실은 가끔 만나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첫 작업으로 이제 그런 사례 연구, 주목할 만한 사례 연구 시작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상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이 상을 통해서 이제 좀 연구도 해보고
또 의미가 뭔지 좀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사평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 네, 제 마지막 심사였네요. 모두 18편이 출품돼서 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출품 편수가 적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 좋은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 보도 부분에는 JTBC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미공개 수사 재판 자료 최초 연속 보도가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뭐 이견이 없었어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에 대한 공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추가 보도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굉장히 영예의 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문은 이제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JTB 전주방송 장물의 무덤 부실과 방관의 콜라보, 그 다음에 KBS 창원 부실 수사에 가려진 최석장 중대산업재 두 편이 선정됐는데요. 두 편 다 지역 소재에 굉장히 적합한 측면이 있었고 또 심사위원들이 좀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가 참 모르는 내용들을 물론 이제 기자분들도 다 계셨지만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이렇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 보도 부분에서는 KBS 제주 죽음의 바다 2부작이 선정됐습니다. 수중 촬영에 이제 노고가 있었고요. 또 심사위원들 전원이 영상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이렇게 또 정말 잘 찍었다 이런 좋은 평가가 있어서 내용과 더불어서 영상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4편의 작품 모두 이렇게 제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JTBC가 입수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치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가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36번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5달이 지난 9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씨와 집중적으로 소통한 겁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와 통화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토로스 증권 계좌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블록딜에 대해선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 씨와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2021년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도피했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올 때입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도피를 돕던 측근 A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겁니다. 편지에서 김 씨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합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검거디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를 본인이 쓴 내용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법조팀 조혜연이라고 합니다. 방송기자협회에서 주시는 상은 피부 준우승밖에 안 받아봤는데 너무 큰 상 받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고 수사가 시작된 건 지금부터 4년 6개월 정도 전의 일이라서 이 굉장히 하지만 또 사건의 난이도도 높고 법조인들이 말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서 알려진 지는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이 안 된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심, 2심 다른 일당들의 재판이 있었지만 정작 이 이슈가 불거진 가장 처음 시작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많은 사건들이 재판 과정에 넘어가면 관심도 떨어지고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팀에서는 이 되게 긴 재판 과정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입수하고 취재하게 된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고 이제 무엇이 새로운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몰랐지만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그 결과로 좀 많은 반응이 나왔고 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해서 또 알아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것들 더 많이 찾아내서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 씨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2021년 109면 일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했습니다. 준공한 지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만 무려 118건. 입주 청년 농업인 12명은 작물 피해로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들은 피해 규모만 9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부실 공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첨단 온실이 작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 문제가 보도된 뒤에도 줄곧 시공사 탓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입을 굳게 닫아왔습니다.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2동 가운데 유독 하자가 집중된 곳은 복합동. 한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제한 공개 경쟁 입찰로 사업을 따냈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당시 코로나 사태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건설업체들을 돕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김제시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으로 선정된 지역업체가 부실한 시공을 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보수조차 하지 않아왔다는 것. 준공 직후부터 청년농들이 수십 차례 보수 요청을 했지만 그때뿐인 땜질식 보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까 해서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겼지만 혜택만 노리고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 이런 식이라면 굳이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지, 또 향후 다른 사업에서 선량한 지역업체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큰 소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상이 처음이거든요.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 저는 이 상을 정말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보를 통해서 스마트팜 부실 사태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전북은 농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과 또 더 저희 기자들도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취재할수록 저희는 이 공모 자체가 수천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스마트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농업의 미래, 또 지역 청년농들을 유입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 더 열심히 또 취재를 열정을 갖고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사업들이 저희한테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도록 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그런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JTBC 분들을 오늘 여기서 처음 뵀었는데요. 저는 취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JTV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JTBC 전주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주에 새로 생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JTV가 지역에서만큼은 JTBC가 아닌 JTV로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한 대가 먼지를 내며 채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CCTV 화면에서 차량이 사라진 지 30여 초 뒤 채석장에선 큰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화면에서 사라졌던 차량은 잠시 뒤 도로 3m 아래로 추락해 뒤집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회사 관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차량에 묻은 화약 성분과 사고 기록 장치는 발파의 영향을 가릴 중요한 증거지만 별도의 감식 절차 없이 경기도에서 폐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고로 숨진 2명은 대표이사와 전무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이른바 가짜 임원으로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족 측은 실제 경영자를 밝혀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사고 약 5시간 뒤 CCTV 화면입니다. 발파 작업에 나섰던 직원 2명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추가 발파가 진행된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추가 발파 역시 작업 계획서와 발파 일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안전보건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여러 번 발파가 더 이뤄졌고 증거인 돌파편 대부분은 파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파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망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 경영 책임자 찾기에 나선 고용노동부. 뒤늦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현장 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작품들과 함께 제 보도가 같이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보도 자체는 이제 경찰과 노동부가 기본 원칙만 지켰다면은 이제 잘 해결됐을 문제였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2달 동안 연속 보도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예상했던 대로 안전사고로 최종 결론이 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에 대한 수사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 끝까지 이렇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내한테는 상을 받으러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KBS가 오늘 7년 만에 하루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자리에 갔다가 이 자리에 다시 왔는데 올해 이번 이제 192회에서는 이제 지역사 KBS 지역사가 이제 작품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 사이에 이제 지역사 KBS 지역사들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방송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KBS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동료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검했을 때는 장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전체적으로 다 괴사가 나 있더라고요. 차라리 잘려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심장이고 이게 간이거든요. 유벽을 분명히 뚫고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살인도구.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모르는 거죠. 지난해 11월 폐 어구에 걸린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가 발견됐습니다. 꼬리와 주둥이에 걸린 낚싯줄과 바늘. 잘리지 않고 계속 부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몸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둥이로부터 해가지고 그 꼬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팽팽해지게 되면 꼬리뼈 쪽을 어느 한쪽으로 쓰려고 그러겠죠. 그게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꼬리뼈 기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닷속에 버려진 어구들. 그리고 육상에서는 볼 수 없는 죽음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어구가 무서운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이제 지역에서 시작해서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시사기획창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 제주 지역 동료들뿐만이 아니고요, 창에 있는 제작진 분들한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9개월 정도 취재를 하면서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디오맨이 없어서 저희는 고아람 기자랑 둘이 잠수 장비 챙기고 촬영 장비 챙기고 현장에 나가고 물에 들어갔다가 회사에 와서 다시 영상 돌려보고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아까 박기영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회사가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 대한 비판,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말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도 이제 KBS 안 봐 라는 얘기를 할 때 애써 보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상처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또 저널리즘의 공적 책무,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치권 그리고 어떤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 비판을 받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할 수 없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요. 제 지난 기자 생활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때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라는 비겁한 마음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죽음의 바당 2부작 나가고 나서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밤에 혼자 그 댓글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신뢰가 한번 떨어지면 이걸 회복하고 다시 주워 담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이 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 학 회장님께서는 아마도 그 힘찬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라고 이 상을 주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취재를 할 거고요. 저희 지금 제주 동료들도 오늘 사장 선임 절차 문제 제기하러 상경투쟁 하러 올라와 있습니다. 저랑 고아람 기자도 지난주에 한번 상경투쟁 했고요. 끝나는 대로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